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8월 26일 화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유가족 뜻을 반영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교민사회에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 우리 영사관은 이제 그만 잊을 때가 됐다고 교민들을 회유하며 집회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미국 LA 지역에서 세월호 특별법 집회 및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교민 린다 리 씨를 초대석에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수원대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커넥션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단서가 밝혀졌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딸이 지원 요건을 충족시키지도 못한 상태로 수원대 교수직에 임용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다가 파면된 같은 학교 배재흠 화학공학과 교수와의 인터뷰도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에 뉴스바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아이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 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대학생회원 이현정입니다. 참여연대 청년 모임인 청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해 잉여다, 무력하다는 등의 비판이 많은데요. 청년은 청년인 우리 스스로가 그런 틀을 깨고 당면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움으로 행동하고 연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록금과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20대로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분노하고 답답했다면,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참여연대로 오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세월호 사고 관련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참사의 원인 제공자다, 이런 의혹이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군요. 네, 외신 보도 사이트 뉴스프로에 따르면 싱가포르 언론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지난 23일 국정원이 세월호를 부분적으로 관리해왔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7월에 발견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국정원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의혹이 생겼지만 국정원이 이것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유가족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가 국회에서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뉴스프로는 독일 언론 쥐드도이체 짜이퉁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쥐드도이체는 한국인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청와대가 현재까지도 관련 질문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사고에 대해 21번의 서면 보고를 받았다는 세월호 국조특위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의 주장이 있지만 당시 사고 관련해서 논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 알려진 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독일 신문이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한국 검찰에 소환된 사실, 이 소식도 좀 다뤘다고요? 그렇습니다. 쥐드도이체는 산케이 신문이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 보도한 후 서울지국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출두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에서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의문에 대해 아직도 대답을 피하고 있는 청와대가 산케이 기사와 관련해서는 매우 신속하게 행동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루게리병 환우들 돕자는 취지로 시작한 아이스 버킷 챌린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얼음물 대신 폭격 잔해물을 뒤집어 쓴 사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NBC 방송은 가자 지구의 한 기자가 폭격 잔해물을 뒤집어 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이 기자는 완전히 폐허가 된 건물 앞에 서서 자신도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지지한다며 팔레스타인 버전을 준비했다고 말하는데요. 예. 하지만 머리 위에 뿌릴 만큼 물이 넉넉하지 않고 그나마 있는 물로 얼음을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얼음물 대신 쉽게 구할 수 있는 무너진 건물의 잔해물을 사용하겠다고 설명합니다. 예. 이 영상에 나오는 기자,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된 이유 뭐라고 밝혔습니까? 이 기자는 팔레스타인 사람에 대해 염려해주는 모두를 위해 이것을 한다고 말했고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해 연대 책임의식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는 버킷에 담긴 폭격 잔해물을 뒤집어 쓰고 나서 집에 가도 이것을 씻어낼 물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자신이 먼지 묻은 채로 뉴스를 전해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의 아픔에 공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후에 이 기자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소위 러블버킷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타냐후 총리가 이 장면을 보고 자신도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겠죠. 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제안으로 범종교 축구 경기가 곧 열리게 될 모양이군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안한 세계 평화를 위한 범종교 축구 경기가 다가오는 9월 1일 로마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다고 바티칸 라디오가 현지 시간으로 25일 보도했습니다. 이 행사는 전 세계 모든 종교의 축구팬과 선수들이 세계 평화를 지지하는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경기에는 불교, 힌두교, 유대교, 가톨릭교, 개신교, 이슬람교 등 각 종교를 대표하는 전 세계의 현역 또는 은퇴 선수들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의 수익금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예. 아무래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축구 잘하는 아르헨티나 출신이어서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경기에 어떤 선수들이 참가하게 됩니까? 선수 구성은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 헤라르도 마르티노 감독과 영국 프리미어리그 아스널 FC의 아르센 벵거 감독이 맡고 있는데요. 예. 아르헨티나 축구 전설인 디에고 마라도나 그리고 리오넬 메시가 경기에 참여할 거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정부가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날을 기념해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벌였군요. 네, 인테르팍스 통신회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는 독립광장에서
1,500여 명의 군인과 약 50대의 군사 장비가 동원된 독립 23주년 기념 퍼레이드가 거행됐습니다.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념연설에서 내년부터 2017년까지 군 재무장 등에 약 3조 8천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예. 이번 퍼레이드에 나온 군사 장비들이 곧바로 동부 지역 반군 진압 작전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부 도네츠크주의 분리주의 반군 측도 이날 정부군 포로들을 앞세워 맞불 행진을 벌였습니다. 예. 미국의 대표적인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이 본사를 캐나다로 이전한다는데 그 이유가 조세 회피 목적이라는데 좀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버거킹이 캐나다 도넛 회사인 팀홀튼과 인수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버거킹이 미국보다 법인세율이 싼 캐나다로 본사를 옮겨 법인세를 적게 내려는 의도가 이번 인수 계약에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인세율은 40%에 이르는 반면 캐나다는 12%로 상대적으로 훨씬 낮습니다. 예. 40% 대 12%면 좀 격차가 큰데 버거킹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할 만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8월 26일자 조간신문에 실린 주요 기사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기사입니까?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고도 현금으로 집행하는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이 크게 늘고 있다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국외 나라 밖 여행비 집행도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예. 서울신문이 사면에서 다룬 기사인데요. 녹색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 보고서를 분석해서 공개한 2014년 청와대 예산안에 따르면은 특수활동비는 대통령 비서실에 149억 9,200만 원, 대통령 경호실에 119억 400만 원이 이렇게 책정됐다고 합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규모는 265억 9,600만 원인데요. 올해 청와대 예산의 16.3%에 달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예산으로 통하는 특수활동비는 집행하는 기관이 사용한 내역을 국회 결산에 보고하지 않고 주로 현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돈으로 취급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수증 첨부 없이 써도 되는 돈, 이런 식의 인식이 가능한 특수활동비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노무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에 집행된 111억 7,700만 원에 비해서 무려 31.4%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서 국익과 관련한 내용은 낱낱이 공개하기 어려운 데다 국정 운영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예. 뭐 이렇게 비밀이 많습니까, 여기는? 이게 국민 세금이고요.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 10원도 용처를 밝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공개할 수 없이, 영수증 없이 쓸 돈이 얼마나 있는 건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265억이나, 게다가 청와대 전체 예산의 16.3%나 영수증 없이 쓴다? 이 과연 납득이 됩니까? 예. 그래서 특수활동비라는 명목도 좀 그렇고요. 네. 예. 이 집안은 뭐 이렇게 비밀이 많아요, 보면은. 예. 7시간 비밀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예. 어제 엄청난 폭우가 부산, 경남, 또 울산 지역에 내렸습니다. 기상청 예보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중앙일보 3면을 보겠습니다. 기상청 예보는 빗나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그런 예보와 자체 매뉴얼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호우경보를 알리는 문자를 발송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어제 부산과 경남 지역을 덮친 수십 년 만에 한 번 있을 정도의 게릴라성 집중 폭우에는 이 문자가 별 예방이 못됐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 기능은 마비되고 5명이 사망하고 수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냐?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경남 고성에서 시작해서 호우가 동쪽으로 이동해서였는데요. 어제 오후 1시 경남 창원시에서는 곳곳에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다음은 이제 창원에서 동쪽이면은 부산 아니겠습니까? 예. 호우가 부산을 습격할 차례였는데요. 소방방재청은 시민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25일 오후 1시 부산광역시, 경남 진주시, 양산시 지역 호우경보, 상습 침수지역 대피, 위험지역 통제 등 안전에 주의,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한 회사원은 그저 비가 많이 올 때 가끔씩 오는 문자였기 때문에 낮 2시쯤 차를 몰고 나섰는데 갑자기 도로에 물이 차오르면서 차가 잠기기 시작했다. 겁이 덜컥 나서 차를 돌렸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칫 차를 몰고 나섰다가 물에 잠길 수도 있을 정도의 상황임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 어제 큰 비에 원전도 멈춰섰습니다. 낮 3시 54분쯤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원자력발전소 고리 2호기, 이게 1983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폭우로 가동을 멈췄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의 터빈을 가동하는 증기를 냉각하기 위해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취수 건물에 빗물이 과다하게 유입하면서 취수 펌프가 자동으로 멈춤에 따라서 설비 안전을 위해서 원전 가동을 수동으로 정지시켰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원전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부산 시민 중에서 말이죠, 고리 2호기 뿐만 아니라 고리 1호기 한 여기 10개 가까운 원전이 만들어졌거나 지금 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예. 이 고리 원전이 부산에 있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기장군 동쪽 끝에 있긴 합니다만은 원전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해서 최악의 경우 90분 안에 부산이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들은 또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원전 관련한 기사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한겨레 13면인데요. 충청 강원판에 실린 겁니다. 강원도 삼척시가 원전 유치 신청 철회를 위한 주민투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삼척시장 후보로 새누리당 후보와 함께 무소속 후보가 나왔죠. 새누리당 후보는 원전 찬성, 무소속 후보는 원전 반대였습니다. 이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삼척시 의회, 지금 그 새누리당 6명, 무소속 2명에서 총 8명이거든요. 한겨레 신문이 이 의원들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의원 8명 모두 주민투표 실시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상 원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가능한 조사입니다. 강원도민일보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삼척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78%가 원전 유치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주민투표를 한다.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는 부결로 결정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지요. 삼척은 경북 영덕과 함께 2012년 9월 정부의 신규 원전 예정지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한편 삼척 동해지역구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이희재 의원, 일전에는 여기가 바로 최현희 의원의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예. 새누리당 이희재 의원도 주민투표 실시 주장에 힘을 실었다고 합니다. 삼척은 달라요. 사실 김무성 중앙당 대표만 하더라도 원전 안전 무조건 확신한다, 이런 말을 최근에 했거든요. 삼척에서 새누리당은 딴놀이당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월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1면 제목입니다. 세월호의 새자도 안 꺼낸 대통령. 제목이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대통령 결단으로 세월호 전국을 매듭지으라는 각계의 요구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민생법안 처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각을 세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는데요. 세월호 유가족이 청와대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면서 4일째 노숙하는데도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세월호의 세자도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참으로 비정하고 냉정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은 가족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3일 뒤에는 눈물까지 흘리던 박근혜 대통령, 그 박근혜 대통령을 믿었다라면서 40일 넘게 단식해도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답할 때까지 이곳에서 400일이든 4,000일이든 기다리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입장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도 조선일보는 김영호 씨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김영호 씨 관련한 기사 10면에 실었는데 쿼터를 달았습니다. 따옴표를 달았어요. 내 고집이 센지 박근혜 고집이 센지 보여주겠다. 이런 말. 얼마 전에 그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거든요. 예. 한참 전, 며칠 전에 나온 그런 기사입니다. 이미 오마이뉴스 검색해보면 다 이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영호 씨에 대해서 실체를 알 수 없는 세력들이 집중 타격을 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조선일보가 며칠 전에 나온 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고집 꺾으러 갈 것이다. 이런 김영호 씨의 발언, 이 내용을 크게 다뤘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한 네티즌이 한 말이라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막대하는 자세를 건강한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지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또 보수단체들은 김영호 씨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면서 논란을 이어갔다 전하고 있는데, 김영호 씨가 이혼 후 전처에게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았고 아이들을 잘 챙기지 않았다는 논란이 급속히 확산됐었는데,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7개 보수단체 회원 150명이 어제 서울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김진요,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타진요. 예.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나중에 그랬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 전부 다 사법 처리되고, 백기 들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타진요의 이름을 본따서 김진요, 김영호 씨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출범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김영호 씨에게 공개 지시서를 통해서 딸을 키우라고 이혼한 부인이 맡기면 고아원에 보내겠다라고 김영호 씨 말한 적이 있는가? 여태껏 양육비를 20만 원씩 10번밖에 안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아니 보수단체가 이런 질의서를 보내면 답해야 됩니까? 아니 그리고 이런 걸 이른바 1등 신문을 자처하는 신문이 이걸 그대로 다 보도를 해줘야 됩니까? 예. 이 어버이연합에 계신 분들은 자녀들 잘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질문 보내면 답변합니까? 예. 어진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버이연합에게. 예. 진실을 요구합니다. 예. 조선일보 1등 신문을 자처하고 있는데 채통을 지켜야죠. 이런 일배성 기사나 싶고 말이죠. 부끄럽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 오늘 한겨레가 그래서 사설을 실었는데요. 본질을 벗어난 유민 아빠에 대한 야만적 테러, 이런 제목입니다. 김영호 씨가 10년 전 이혼했다는 이유로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이혼을 하면 아버지의 자격이 없어지는가? 그동안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미안함을 목숨을 건 단식으로 표출하면 안 되는가? 그가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생떼 같은 딸을 위해 제대로 된 특별법을 요구하는 게 부당한가? 김영호 씨의 사생활을 캐고 들춰내는 세력들은 단지 재미나 관심을 위한 도착적 취미가 아니라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세월호의 진실을 외면하려는 쪽에서 벌이는 공작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책위는 국가정보원이 김영호 씨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정원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여기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유포되고 있다면 국가기관은 이를 차단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오늘 사설에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이 대통령이 7시간 얘기하라니까 처음에 사생활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사생활이라고 하면서
이 김영호 씨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중앙일보 10면 보니까 말이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가토다스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비선이라고 적은 비선이라고 직접 지명했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었죠. 어쨌든 비선이라고 말한 정윤회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결과 그가 4월 16일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가토지국장을 재소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객관적 근거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조사한 뒤 사법 처리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실려 있습니다. 말씀하셔가지고 그 관련 기사를 전해드렸는데요. 자, 김영호 씨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김영호 씨 주치 서울 동부시립병원 이보라 내과 과장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병원을 찾아와서 원장에게 세월호 참사 가족을 치료하게 된 경위를 캐물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보라 과장이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정원 직원이란 남성이 나에게 묻고 갔다는 사실을 김모 병원장에게 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법률지원단 원재민 변호사 역시 유민 아빠의 고향인 정읍면 사무소에 김영호 씨 신상을 묻는 전화가 왔다라면서 이 남성의 신원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국정원과 연관 있는 인물인지 확인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확실히 그 김영호 씨가 정권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안의 핵심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현행 특검법에 위배된다, 위헌이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 이런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직 부장판사들에게 수사권, 기소권 부여의 위헌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경향신문이요. 오늘 3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이라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져서 만들고 바뀌는 것인데 특별법을 만드느냐의 문제는 결국 국가가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한 사건으로 보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특정 사건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예외를 두는 것은 법 논리상 바람직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면서도 자꾸 예외를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고 정부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면서 유가족이 원하는 사람들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되 기소권은 주지 않는 식으로 절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 일단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이렇게 모아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라는 식의 여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엄살이다. 이런 이야기고 뭔가 이 진상조사기구를 통해서 진상이 드러나면은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면피 논리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진단입니다. 오늘 경향신문 3면에 관련 기사가 있고요. 오늘 한국일보 30면을 보면 이충재 칼럼 세월호 피로 가당치 않다 이런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세월호 피로를 말한다.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한다. 그만하면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라면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라고도 한다. 유족이 벼슬이냐는 막말도 거침없이 퍼붓는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피로를 운운할 사안인가? 그것은 과거를 망각하고 적당히 넘어가자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는 힘들다고 외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정면으로 응시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할 국가적 과제다. 집권층과 국민들 머릿속에 깊게 각인될 때까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끝없이 묻고 따져야 한다. 꼭 대형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한 단계 높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한참 논란을 빚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도 이런 시각에서 봐야 한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가 법체계 위반이라는 것이 여당 주장이지만 세월호 문제는 사법체계 논쟁에 가둘 성질이 아니다. 전례도 있고 사법체계를 흔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절충안을 찾을 수 있다. 이 사건 자체에 기이하고 과거의 사례가 없는 특성을 강조한다면 그 이상이라도 해야 마땅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세월호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일하다가 검찰로 편법으로 복귀한 이중희 서울고검검사가 부산지검 2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좌천일까요? 아닙니다. 영전입니다. 영전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 시작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는데요. 1996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현직 검사 파견이 금지됐지만 그 뒤 정권들은 사표를 쓰고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한 다음 검사로 재임용하는 편법을 써왔습니다. 특히 청와대 출신들은 요직으로 복귀하면서 검찰 길들이기에 방편이 됐다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중희 전 비서관이 맡은 부산지검 2차장은 특수 또 공안 사건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권력 입맛에 맞는 사건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란 얘기죠.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 이거였습니다.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받지 않겠다. 그런데 대선 공약은 간대 없고 청와대에 근무하면 승진한다는 공식만 거듭 확인시켰습니다. 공식대로 영전이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울신문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경향도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사학 비리로 상지대학교를 떠났던 김문기 전 이사장이 21년 만에 총장으로 복귀하면서 김문기 총장의 복귀 근거를 마련해준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말이죠. 어제 또 사고를 쳤습니다. 102차 회의를 열었는데 경기대 임시이사의 정이사 체제 전환을 논의했습니다. 2004년 교수 채용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고 49억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던 손종국 전 총장이 학교 정상화를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경기대 이사회는 옛 재단 추천 정이사 3명과 학교 구성원 추천 정이사 2명, 교육부 추천 정이사 1명, 교육부 임시이사 1명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임시이사를 정이사로 전환하면은 옛 재단 측 인사 4명이 이렇게 정이사가 되는 꼴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옛 재단이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비리 재단이 복귀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7명 중에 4명을 확보하게 되는 거니까요. 절반 이상이 되는 거죠. 경기대 내부에서는 옛 재단 측 인사의 복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한 교수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구조조정과 개혁을 하고 발전기금을 유치했는데 비리재단이 복귀할 경우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비리재단 복귀는 사실 이명박 정권 때부터 슬금슬금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아주 대놓고 컴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사학분쟁조장위원회군요. 조정이 아니라 조장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또 경향신문 1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학교 사고파는 곱비 풀린 사학. 비리투성이면서 통제받지 않는 사학들이 이제는 통째로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운영에서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이득을 아예 한꺼번에 사고 파는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공립사립학교는 관할청에 허가 없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는데요. 하지만 설립자 가족들은 허술한 법망을 곧잘 빠져나갑니다. 매매 형식이 아닌 이사진 교체라는 변칙 절차로 슬그머니 뒷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법인 성수학원의 김모 행정실장, 설립자의 친아들입니다.
2006년부터 춘천 성수여고의 재무 인사를 총괄하고 교사 채용과 학교 재산 거래에도 관여한 재단의 실력자였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비리의 몸통이 됐던 거지요. 자신의 아들을 영어교사로 부정 채용했습니다. 1차 필기 시험 출제자인 교사에게 35개 문항의 영어 문제를 주고 그대로 출제하라고 지시했고 아들은 필기 시험에서 2등을 했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강원도 교육청 감사가 시작됐고요. 결국 그 문제 출제했던 교사를 불러가지고 입단속을 시키고 증거를 조작해버렸는데요. 그의 15차례에 걸쳐서 5,290만 원을 받고 행정실에 데리고 있던 기능 10급 직원을 체육교사로 채용하는 그런 무소불위의 횡포를 보였습니다. 이런저런 어마어마한 그런 행태를 보였죠. 법률상 이 사람은 교원 채용에 지휘감독권이 없는데요. 하지만 학교와 재단 간부들은 줄곧 설립자 아들의 눈치를 보고 재가를 그동안 받아왔다고 하는데 끝내 감사와 검찰 수사의 꼬리가 밟혀서 지난해 12월 징역형을 받았는데요. 예. 이런 고삐 풀린 사학, 이런 식의 그 비리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감시 체계가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거 너무나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예. 핵심은 아니지만 영어 문제 다 줬는데 2등밖에 못했군요. 2등 했군요. 예, 보니까. 예. 자기가 준 문제를 갖고 풀었는데. 예. 한겨레 신문을 보겠습니다. 복지 국가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로 이민을 떠나는 30, 40대가 부쩍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복지 쇼핑을 목적으로 한 가난한 유럽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큰 북유럽도 요즘 고학력 전문직의 이민을 상대적으로 반기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불안한 한국, 더 이상 여기서는 희망을 갖기 어렵다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지요. 한 분의 그 이민 결심 이유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50살이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데 덴마크는 60살이 넘어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 사는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유럽 쪽은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80% 이상이라 오히려 일을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와이프도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한국에서는 어렵잖아요. 아이 키우기도 좋다고 하고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는 겁니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현황 통계를 보면 2013년 덴마크에서는 재외동포는 2011년에 비해서 무려 83.6% 늘었습니다. 영주권 획득이나 자영업 등을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일반 체류자 비율이 3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2012년 대선 당시에 복지국가 담론이 퍼질 때 롤 모델로 거론됐던 곳이 바로 북유럽 아니겠습니까? 예. 행복지수가 높고 빈부격차가 크지 않는 나라라는 기대치를 갖고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당시 그런 복지국가 담론을 이야기한 분 중에는 또 박근혜 후보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와는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려는 분들이 많은 걸 보니 말입니다. 의정부 여중의 9시 등교, 바로 어제 첫날이었는데 관련 기사가 경향신문, 한겨레 서울신문에 이렇게 실렸는데 학생들 얼굴에서 여유, 웃음꽃이 피었다. 이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15면에 상세한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 침묵을 유지하는 박근혜 대통령. 주로 친, 이명박 격인 하나,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라는 주문이 나오는데 정병국 의원, 김태호 최고위원. 이런 신뢰를 회복하는데 대통령께서도 나서셔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제 청와대 정부 저는 더 고민하고 설득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해와 설득을 저는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수사권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도 나오고 730 재보선에서 당선된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그 유족들은 이제 경찰, 검찰, 정부 믿지 못하겠다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되. 예. 그러니까 율사 출신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예. 그쪽에다가 수사권, 기소권 부여해도 괜찮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거기에 수사권을 줘도 됩니까? 그렇죠.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 유족들도 가슴이 한은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국회가 아닌 대통령에게 가서 매달리는 건 국회 입법권 침해요. 국회 권위 실추라는 목소리도. 주로 친, 박근혜계 목소리. 이완구 원내대표, 이정현 최고위원. 참 그것도 난감한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논리도 맞지 않고요. 이거 대통령이 가서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간섭을 하는 얘기입니까? 압력을 넣으라는 얘기입니까? 국회에서 할 일들을 전부 대통령 보고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장되게 얘기하자면 이제 자기가 자기 좋아하는 장난감을 고를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엄마에게 때를 쓰면서 골라달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제 국회가 좀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이제 환갑이 넘는 국회답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걸핏하면 국회가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다 결재를 받으려고 하고 그쪽에서 해결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국회의 권위는 우리 스스로가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국회 권위를 인정했나? 얼마 전 거짓말이 들통나 무리를 빚은 정성근 씨를 끝끝내 장관시키겠다고 우긴 일을 따져보면 그 인사청문 요청을 했던 국무위원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2014년 7월 15일까지 송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 공문대로 한다면 정성근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국회에 재요청한다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2월은 또 어떻고? 박근혜 대통령이 황찬현 감사원장,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회에서 모처럼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꽁꽁 얼어붙은 정국을 풀어보자고 만난 사자회담 중에 느닷없이 나온 날치기 임명입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존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며칠 전입니다. 야당과 국민 무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까지 무시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국회 무시입니다. 당장 지난 5월 결국 국회가 해야 할 특검법, 특별법 제정을 박근혜 대통령은 유족들을 모아놓고 본인이 수용하겠다고 했으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 유가족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꼭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별법과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당시 야당 민주당 대변인 박수현 의원의 논평 한 부분.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견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근간입니다. 대통령에게 삼권 분립이란 내 말이 곧 법이다라고 하는 선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 개입 사태 등 시국 현안이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여서 진상 규명을 촉구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각지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LA 지역에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집회와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교민 린다리 씨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린다리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선생님이라고 제가 불러도 되겠습니까? 네, 뭐 린다라고 불러주셔도 되고요. 예,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다면 간단히 좀 본인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제 이름은 린다리라고 하고요. 제 예. 한국 이름은 이인숙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미국에 이민 와서 28년째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요. 현재 부동산과 건축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예, 28년이면 거의 이제 30년 다 돼가는 그런 이민 생활이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LA 지역에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관련한 교민들의 집회나 뭐 캠페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보도를 통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언제부터 이게 시작을 했고 또 참여하고 있는 교민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한데요. 예,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 거주하는 그 미시들의 웹사이트가 있어요. michusa.com이라고요. 예. 저도 거기에 회원인데 거기에서 뭐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미시들이 뭐 이민생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연예 뉴스나 정치에 이렇게 속풀이 승리를 하는 웹사이트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세월호 참사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듣고 엄마들이 가슴 아파하다가 한 분이 의견을 내주셨어요. 예. 뉴욕타임스에 우리가 세월호 전면 광고를 한번 내보자. 이런 제안을 해주셨고, 단 며칠 만에 4,500여 명이라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당초 목표 금액인 5만 불을 훌쩍 뛰어넘어서 16만 불이 이렇게 거치게 됐어요. 예. 예, 그래서 뉴욕타임스에 광고도 내고, 또 나머지 돈으로다가 또 워싱턴 포스트지에도 나가고, 또 거기 또 남은 돈으로다가 한국의 그 양심 언론도 후원하고 했거든요. 예. 그거를 계기로 해서 또 다른 분이 또 미국 50개 주에서 우리가 이 광고가 나가는 그 주에 5월 18일에 우리가 50개 주에서 동시 다발적인 추모 집회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내주셨고요. 예. 37개 주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LA는 그 가장 많이 모였을 때 500명 정도가 모였고, 뉴욕과 산호세 또 워싱턴 DC 이런 지역도 300여 명, 그리고 그 밖에 그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도 뭐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이렇게 100여 명씩 참여를 하셨습니다. 예. 그 한국의 언론들의 후원도 해주셨는데 거기에 네. 국민TV도 포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뉴스타파 맞습니다. 네. 몇몇 한 5군데 되는 곳에 후원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렇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주로 어떤 형태로 집회나 캠페인을 전개하고 계십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마다 보통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 이쪽에 보이는데 미국 예. 현지에서는 어떻게 집회나 캠페인을 벌이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도 각 지역에서 계속 촛불 집회를 하고 있고요. LA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촛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유가족이 요구하는 그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 운동을 그 각 지역에 있는 한인 마켓 앞에서 그 한인들을 상대로 또 벌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외국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한국하고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또 외국인들을 상대로 알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현지에 계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외국인들인데 어떤 반응들 보이시던가요? 사실 이분들은 이게 처음에 이게 사고가 났을 때는 미국 언론에서도 하루 이틀 보도를 해주셔서 대부분은 알고 계세요. 예. 근데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진상을 저희가 알리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전부터 시국 현안이라든가 고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좀 관심을 가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 어떤 활동들을 하셨고, 이 세월호 사고 직후에, 이거 또 우리가 좀 나서야 되겠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저희가 전에 어떤 이렇게 단체나 우리가 무슨 정치적 이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냥 아이를 기르고 또 직장 다니면 다 엄마들이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각 지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특별한 활동을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이 선생님 계신 곳뿐만 아니라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집회를 갖자는 제안도 하셨었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또 각국에서 교민들의 집회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릴레이 단식도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식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신 거죠? 예, 저희가 사실은 한국에서 유가족들이 진짜 가족을 잃고서 그분들이 단식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그냥 개별적으로 몇몇 분은 몇 주 전부터 이제 진행을 하셨어요. 동조 단식을 하셨고요. 지난주 월요일 18일에 그 캐나다 토론토에 계신 분들이 릴레이 단식을 시작하신다는 글을 인증샷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주셨거든요. 예. 그걸 보고 저희도 LA에서도 동참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고, 그걸 좀 확대시켜서 전 세계 해외 동포 릴레이 단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바로 그 다음날 19일에 저희가 페이스북에다 Fast for 세울이라는 그런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900여 명이 좋아요를 눌러주셨고, 현재 인증샷을 올려주신 분은 40분 정도 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참가 인원과 참가하시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뉴욕, LA, 샌디에고, 산호세, 텍사스, 워싱턴 DC, 뉴멕시코, 미주리, 애틀란타 이렇게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세계 각지에서 지금 동조 단식하는 분들의 그 인증샷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LA 현지가 휴일이었겠죠. 한국은 이제 월요일이었지만 특별히 할리우드하고 CNN 지사가 있는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외국 분들의 관심이나 이런 부분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어떻던가요, 반응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여객선 침몰 사고가 난 거는 알고 있는데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하고 아직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많이 놀라했고요. 예. 저희가 이렇게 영어로 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설명하니까 우리를 서포트한다면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인증샷도 그때 흔쾌히 찍어주셨습니다. 예. 얼마 전 현지 총영사관 측이 이 추모 집회나 캠페인 방해한다는 그런 소식이 좀 보도가 됐었습니다. 총영사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 영사관에서 분향소를 마련해주지 않아서 LA 교민들께서 한 3분 정도가 영사관 밖에다가 분향소를 설치를 했거든요. 예. 저희는 그때만 해도 사실 다 한 번도 이렇게 구조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분향소라고 이름 짓지 않고 기원소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분들이 좀 살아 돌아오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세월호 기원소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런 또 염원을 담은 메시지를 이렇게 교민들이 한 몇천 명이 메시지를 벽에다 붙여놨어요. 예. 예, 그거를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총영사관 측에서 그거를 다 강제 철거하고, 이제는 거기다가 게시물 부착 금지라는 표지판까지 붙여놓았어요. 예. 네. 그러면 기원소는 아예 지금 철거가 된 상태입니까? 그거를 거기다가 저희가 항상 붙여놓으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다 떼어오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지킴이들이 가서 지키면서 그걸 붙여놓고 또 저희가 자체로다가 클린하고 그 다음날 가서 다시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혹시 없어질지 모르니까
저녁 때는 이제 철거했다가 다시 예. 가서 또 재설치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계시군요. 예, 그렇게 매일매일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 그 영사관 측에서는 왜 그런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난번에 그 방기선 총영사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끄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새롭게 출발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자, 그런 취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그리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무슨 새 출발을 어떻게 하냐고 부총리 형사님께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후로 영사관에서 어떤 추가 반응이 나온 건 없고요. 예, 그냥 철거하고 아무것도 부착하지 말라는 그런 팻말만 붙여놨습니다. 예. 그 추모 집회나 캠페인 할 때 영사관에서 뭐 나와서 지켜본다거나, 뭐 이런 활동들은 안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좀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립니다. 영사관에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저는 사실 그분들을 보수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데, 그 단체들에서 나와가지고 방해 집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집회하는 날 알고 나와가지고 방해 집회를 하시고 또 사실 폭력도 좀 휘두르고 하시거든요. 예. 어떤 단체들입니까? 저도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애국 무슨 단체라고 하던데. 예. 미주 어버이연합은 없습니까? 어버이 연합이요? 예. 뭐 그런 부류의 단체 같아요. 저도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어요. 여러 단체가 이렇게 많이 나오시던데요. 예. 예,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왜 오셨는지도 잘 모르시고 또 그 세월호 기원시에 오셔서 또 분양도 하고 그러세요. 예.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뭐 리더 되시는 분인지 이런 분들이 오서 시위하자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 보고 이제 종북은 뭐 북한으로 가라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방해 집회를 하세요. 예. 종북은 북한으로 가라 그런 구호를 외친다는 말씀이죠. 네네. 예. 특별히 고국 상황도 유심히 좀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사고가 4월 16일에 났고요. 아시겠지만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6일 날 유가족들 면담했고 5월 19일에는 눈물까지 보이면서 대국민 담화도 발표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보면 가장 안타깝게 생각되는 대목이 어떤 점이신가요? 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정부, 경찰, 검찰, 법원, 군,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특히 국정원 어디 하나 지금 안타깝지 않은 것이 없고요. 그중에서도 제 역할을 해야 하고 진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주류 언론들 예. 정말 안타깝다는 말로는 저희 우리 해외에 사는 교민들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고요. 매일같이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는 말이 그냥 절로 나옵니다. 어쩌면 이렇게 썩었고 통치적 난국인지 정말 어떨 때는 조국이고 뭐고 다 있고 맘 편히 여기서 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예. 해외 나가면 다 애국자 된다고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서 자꾸 마음이 쓰이네요. 예. 언론 보도를 특별히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고 가장 또 안타까운 대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고국의 언론 보도를 그래도 지켜는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보고 있죠. 예. 고국의 언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서 아버지가 그 한국 TV를 하루 종일 보세요. 그러면 보면은 MBC하고 YTN 이렇게 방송이 되거든요.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보면은요, 한동안은 그냥 북한 뉴스를 보는 것 같았어요, 뉴스가요. 한국 고국의 소식, 특히 이런 뭐 촛불 집회라든지 세월호 소식보다는, 북한의 김정일이 어땠느니, 뭐 이런 뉴스만 전하고, 또 그 후에는 계속 뭐 유병헌 얘기만 하고, 예.
너무너무 갑갑하죠. 이렇게 진짜로 보도해야 될 내용을 보도 안 하고, 그런 내용만 보도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예. 앞서 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 운동도 교민사에서 진행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몇 분이나 혹시 참여하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집계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저희 LA 쪽에서만 한 2,500분 하셨고요. 또 산호세 그 북가수 쪽에서 한 1,000여 분 하셔서 저희가 한국에 그 방문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직접 한국에 가서 유가족 측에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예, 고국 방문길에 오르셨던 분 통해서 이미 유가족들에게 전달을 했군요. 네, 1차분은 이미 전달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40일 넘게 단식 투쟁 벌이고 있는 김영호 씨가 있습니다. 뭐 청와대 앞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 만나달라고 요청했지만 뭐 거부당했고요. 이 상황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고 너무 가슴 아프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 뭐 밖에 계시니까 뭐 용기를 내서 드리라는 말씀 아니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능력 없으면 책임지고 본인이 할 수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병원에 있지만은 여전히 링거 맞는 거 외에는 지금 식사는 거부하고 있는 김영호 씨에게도 응원의 한마디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04명이 죽어가도 단 한 명도 부조하지 않는 정부입니다. 유가족 한 명이 죽는다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제는 부디 단식을 거둬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셔서 저희 국민들과 함께 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재외동포들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 린다 리 씨였는데요.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 그리고 특별법 제정 요구하면서 현지 교민들과 함께 캠페인 집회 이어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최소 자격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채 수원대 교수로 사실상 특혜 임용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일보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 이후에 살펴보니까 이걸 추정 보도한 매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김무성 대표 사이의 커넥션 의혹이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인수 총장의 비리 의혹 등을 문제 삼다가 파면된 같은 대학교 배재흠 화학공학과 교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배 교수는 수원대 교수협의회 공동 대표이기도 합니다. 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원대학교 배재흠 교수입니다. 예. 지금 학교에서는 배 교수님을 지금 파면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동료 교수들께서는 배 교수님을 교수협의 공동대표로도 인정하고 있고, 함께하고 계신 거고요. 예, 적극적으로 교수님들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임용 의혹, 어제 한국일보가 여러 정황을 좀 보도를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 딸이 부당하게 임용됐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우선 그 설명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 딸이 응시한 2013년도 7월 15일 수원대학교 교수 공개 초빙 공고를 보면 디자인 학부는 석사학위 소지자도 지원 가능하며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예. 이 초빙 공고만 보면 교육 경력이 4년 이상이거나 교육 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미달합니다. 예. 김무성 대표 딸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몇몇 대학에 시간 강사를 하였습니다. 석사학위 취득 후 만 4년이 되던 때인 2013년 7월에 수원대학교 교수 초빙에 응시하여 교수로 채용되었습니다. 근데 김무성 딸의 경력을 수원대학교 인사규정 제12조 2항의 경력 환산율 산출 기준을 적용하면 박사과정 수료인 경우는 이 기간의 70%, 예. 그리고 시간 강사인 경우는 50%를 경력으로 환산하고 있어 교육 경력이나 연구 경력이 도저히 4년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뽑은 것입니다. 예. 이 또는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 그런 표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연구든지 교육이든지 어쨌든 하나는 4년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문맥상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박사 학위 소지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그런 그 임용 공고를 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네, 뭐 디자인 학과의 특성상 뭐 이렇게 박사 학위 소지자가 아니어도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체능 계열은 이제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예. 석사학위 소지자도 이제 가능합니다. 예. 문제는 이제 공고는 문제가 없다고 전제한다면 네. 그런 공고에 맞지 않은 김무성 대표의 딸을 채용한 게 문제다 이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뭐 대학 사회에서 좀 흔히 있는 일인가요? 일반 대학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러나 수원대학교는 이제 제왕적인 총장이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학교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김무성 대표 딸을 채용하겠다는 총장의 강한 의지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아니면 학교 규정도 모르고 채용하였다가 문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수원대 측의 반론은 이렇습니다. 당시 교수 임용 공고문의 문구가 연구 경력과 교육 경력의 합산을 뜻한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공고문에는 분명히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예. 근데 학교 측에서는 이것을 연구 경력과 교육 경력의 합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렇게도 지원 자격에 미달합니다. 왜냐하면 수원대학교 교원 인사규정 제12조 1항에서는 예. 동일한 기간 중 둘 이상의 기관에서의 연구 및 교육 경력은 한 기관에서의 연구 또는 교육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규정 제10조 2항은 조교수는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만 4년 이상의 연구 또는 교육에 종사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박사 과정 중에 강의를 하였다면 박사 과정 경력과 강사 경력 중에 하나의 경력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 경력과 연구 경력을 합산하여도 석사 학위 받은 후 만 4년이 되던 때에 수원대학교 교수 초빙에 지원한 김무성 대표 딸은 지원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뭐 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뭐 어떤 후보자가 나는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또 어느 기관에서도 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게 근데 같은 기관이라면 그걸 6개월씩 했다고 해서 두 개 합해서 1년이다 이렇게 경력을 쳐주는 곳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규정이 그 중에서 이제 자기 유리한 것만 하나만 이제 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대표 사이의 커넥션 의혹이라는 것, 뭐 보도는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그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은 교직원들한테 김무성 대표를 30년 직이다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30년 직이요? 예. 그리고 또 2009년도경 수원대학교의 어느 교수가 우연한 기회에 김무성 대표를 만나 인사를 했는데 예. 김무성 대표가 나 이인수 잘 알아요 하였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은 아주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 이인수 총장과 관련해 제기한 그 의혹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고 이 배 교수님 등이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예. 사실 그 대부분의 대학이 이제 교수협의회가 있는데 수원대학교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이제 열악한 학습 환경을 이제 개선해달라는 학생들에게 소요가 있었고 또 계약제 전임 교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노예 계약 같은 이제 약정서도 쓰고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제 차마 유임을 할 수 없어서 예. 사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총장에 관련한 비리 의혹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리 의혹을 밝히고자 교육부 감사원 등 이제 관계 기관에 이제 진정을 했고. 예. 그래서 금년 2월에 교육부 종합감사를 수원대학교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대부분의 우리 비리 의혹으로 제기한 것들이 이제 사실로 판명이 되었고, 그래서 33가지 위법 사실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4건에 대해서 총장과 교무부처장, 또 수원대학교 관계자들을 이제 수사 의뢰하였고, 나머지 29건에 대해서는 이제 경고, 경징계, 이런 이제 가벼운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교육부의 이제 처분에 대해서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재단과 학교를 이제 배려한 봐주기식 온건한 처분이 아닌가라고 판단해서 참여연대와 연대해서 이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게 당초 교육부가 감사를 했지만, 검찰이 수사 의뢰까지 했지만, 이게 좀 미온적인 그런 조치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교수협의회 참여연대가 이인수 총장을 검찰이 이제 추가로 고발한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부 처분이 진짜 뭐 손방망이 처분이 아닌가. 그냥 뭐 지금도 총장은 뭐 지금 굉장히 큰 소리 치면서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교수들 교직원들한테 이제 아마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참여연대와 이 교수협의회에서 고발한 사건은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1차 지난 8월 7일 날 제가 이제 고발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예. 사건이 수원지검에 가 있습니까? 예, 당초는 이제 서울지검에 이제 사실 고발하였는데 그것이 이제 수원지검으로 이첩되었습니다. 예. 그 배 교수님을 대학이 파면한 이유는 왜 파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저희는 교수협의회를 우리가 조직해서 학교 측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이제 제시를 했고, 그렇지만은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리 제보 사항을 이제 언론이나 교육부 관계가에 이제 사실 알렸습니다.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이것을 이제 학교의 명예훼손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대표의 30년 직위이고 특별한 커넥션이 있다, 이런 의혹 제기하셨는데, 한 가지 지난해 그 확인된 사실은요, 그 이인수 총장을 국회 교문위가 이제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증인 채택 계획을 그 교문위 소속도 아닌 김무성 당시 의원이 막았다, 이런 의혹. 이거는 뭐 김무성 대표 본인도 인정을 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그렇습니다. 국회 교문위가 이인수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던 이유하고 이 증인 채택을 김무성 대표가 막았다는 이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가 맞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실 그러니까 이제 교수협의회 측에서는 당초 뭐 사실 고발보다도 그래도 이제 이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이런 비리 의혹을 이제 명명백박하게 이제 밝힐 희망해서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도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찾아가면서 좀 그 증인으로 이렇게 이제 세워서 좀 밝혀달라, 이렇게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운동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사실 강력한 여권 실세에 의해서 이제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지난 그 6월 7일 KBS2의 이제 추적 60분에서 이제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그 김무성 대표 로비는 이제 확실합니다. 예. 그럼 배 교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게 이 일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9월 달서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러니까 학교 문제를 하여튼 뭐 그 6월 달에 저희가 이제 교육 지원상을 이제 그 제시했지만 학교 측에서 이제 거부했고, 그러니까 수치인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7월, 8월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그 국정감사에 의해서 고발보다도 먼저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밝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7월 이후서부터 이제 그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마침 그때 갑자기 7월 15일 날 공고를 내고 교수 초빙 공고를 내고 8월 말에 이제 사실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황상 그거와 연관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이 사안에 대해서도 참여연대가 지난 6월 말에 김무성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건은 역시 수원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인가요? 요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지검에서 이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건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 현재 참여연대에서 이제 그것은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지검에 이제 당초 고발했기 때문에 그 고발한 대로 서울지검에서 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최근 보도를 살펴보니까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서 형사 5부에 배당이 돼 있고요. 혐의는 이제 김무성 대표를 참여연대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고발한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그 참여연대 고발인을 불러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상황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학 측은 배 교수님을 뭐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이유로 이제 파면을 했고요. 이 파면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배 교수님이 다투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 이제 부당한 이제 파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4명이 이제 파면이 되었고, 예. 2명이 이제 재임명 거부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에 이제 대응해서 저희가 이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제 우리가 교원소청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지난 15일 파면 취소 교수들은 학교 측의 징계가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고 파면 취소하고 재임명 거부 교수들은 재임명 기준과 업적 평가 기준은 위법함으로 면직시키고 복직시키라 이런 결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총장과 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부의 이제 교원소통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현재 행정소송을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더욱이 이인수 총장은 그 건물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해서 해직 교수들 연구실을 이제 비우라고 했지만은 해직 교수들은 이에 이제 맞서서 2심까지 이제 이겼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인수 총장은 법원의 판결에 불응하고 연구실을 폐쇄해서 저희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수집한 자료와 책들을 비치해 있는 연구실에 접근조차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법원의 판결도 지금 무시하고 있다. 그런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배 교수님이나 그 파면당한 그 세 분 더 포함해서 또 그리고 재임용 그 거부된 두 분,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현재 이제 민사, 본안 소송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교원 소청 결과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이 파면 교수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또 한 분이 이제 사실 1년밖에 이제 사실 정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교원 지위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교원
주의 가처분 신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이제 좋은 결정이 날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앞서 말씀하시기를 수원대는 그 제왕적인 총장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아마 일반 청취자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인수 총장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인수 총장은 그 설립자 이종욱 총장의 이제 차남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지금 총장으로 수원대학교 설립할 때서부터 초창기에 이제 기획실장, 뭐 재단 이사장, 학원장 이렇게 이제 거의 설립자부터 이제 쭉 관여를 하고 오셨고,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고, 사실 사립대학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이사회입니다. 그래서 총장의 이제 전행과 이렇게 과도한 그런 잘못 운영 이런 것을 이제 사실 바로 잡을 수 있고 견제할 수 있고 이런 기관인데, 예. 이사회의가 얼마 전까지는 이제 부인이 이제 이사장이고 현재도 물론 이사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사들이 전부 이제 총장이 잘하는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혀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총장이 결정하면 이제 이사회에서 뭐 심을 해서 이것은 이제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은 이제 지정 조치를 할 수도 있게 이렇게 법적으로 이제 마련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이제 사실 이렇게 컨트롤할, 제어할 그런 이사회가 전부 총장 측근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총장 마음대로 규정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 예를 들면은 이사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뭐 이사장이 아침에 돌아가셨는데 저녁 때 살아나셔서 뭐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런 이제 허위 보고가 교육부 감사 결과에 나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그 학생들 등록금을 거의 전입금도 이제 거의 없으면서 학생들 등록금을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나고 또 이거를 이제 사실 그 관리 감독할 교육부도 뭐 종합감사다 뭐 특별감사를 했지만은 그 처분이 굉장히 겸미해요. 그러니까 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도 33가지가 이렇게 했지만 가벼운 뭐 경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이제 반복되는 예.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인수 총장에 의해 장악된 이사회 그리고 교육부의 미온적인 대체가 사태를 좀 키웠다 이런 주장이시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 교수님. 네네, 감사합니다. 예, 수원대학교 교수협의 공동 대표인 배재흠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